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달러의 수백 년간의 큰 흐름이죠. 그냥 과거 기준점으로 100여 년간만 보시죠. 1930년도부터. 자, 엄청나게 빠그러져 있습니다. 자, 그 큰 그림에서는 더 크게 빠그러져 있죠. 지금 우리가 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리플과 XRP에 투자하고 있는 바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달러를 이용한 시스템을 부셔버리는 거죠. 정리를 해왔습니다. 거대 기득권의 새로운 통치 시스템입니다. 종이화폐가 아니라 기득권이 건설하고 있는 인프라를 예측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달러를 이용한 전 세계를 지배했던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달러 이전의 파운드, 그리고 이제 리플과 XRP, 심장이라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CBDC, NFT, 가상과 메타, 4차 산업의 기술들과 그 기술을 구현하는 빅테크, 금융권, 정부, 이 모든 부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려나가는 새로운 통제와 통치 시스템, 이걸 예측해야 부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겠죠. 따라오는 시간에 대한 독립과 함께. 자, 좋은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화폐의 종말. 자, 올해 11월 26일 오늘 날짜예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자, CBDC가 뭔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도매용이 뭐고 소매용이 뭐고 도소매용이 뭐고,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이런 시스템에서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방송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달러의 그림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 경제 부분에서 디지털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네요. 동시에 지급 결제 환경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급 결제 시장의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CBDC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다시 한번 디지털 커런시. 그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주목받게 된 이유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과 BLT, 분산 원장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민간 가상 통화가 발행 유통됐는데요. 걱정과 우려에 비해 연착륙한 상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언급을 드리게 되면 미국의 DLT,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특허, 이 부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다? 바로 데이빗 슈월츠이다. 리플의 CTO.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이 세상은 100% 오고 있습니다. 이미 깔려 나가고 있고 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붕괴를 통해 가면서 이는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 유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생각에 바로 전환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직 CBDC 도입 여부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미 준비가 다 물밑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CBDC 모의 실험 연구 사업을 추진하며 언제든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맞춰서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한국은 바로 따라갑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 실험은 CBDC의 기술적 구형 가능성과 CBDC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은행은 CBDC 모의 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15개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실제적인 환경에서 실험을 고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용적으로 CBDC가 사용되기까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처리 성능에 따라 한계가 존재한다. 평상시와 피크타임의 응답 대기시간 차이가 1, 2초 내외, 기존 소액 결제 시스템과 달리 CBDC 모의 시스템은 최대 1분까지 증가한 것으로 측정됐다. 그래서 현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정보 수집 단계라며 모의 실험 과정에서 실제와 가까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실제와 가까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카카오뱅크, 한국은행 CBDC 모의 실험에 참여한다. CBDC 유통 연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실 한국은행은 바로 한국은 소매형 CBDC에 참여하고 있죠. 핵심은 도매, 거액 결제용이 기득권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일본 내년부터 2년간
디지털 실증 실험을 한다. 민간은행들과 협력해서 입출금 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2년간 실험한 뒤 2026년 최종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 중앙은행 BOJ. 실증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그리고 일본 은행 내년 3대 메가뱅크와 손잡고 CBDC 사업을 확장한다. 일본의 3대 메가뱅크죠. 바로 미주호, 미쯔비시, 미쓰비시미츠모토 환영의 입장을 바뀌었다. 자, 일본의 3대 메가뱅크 다 참여하는 겁니다. 이미 그림은 다 나와 있어요. 미주호, 미쓰비시, 미쓰이스미토모 3대 메가뱅크가 다 참여하고 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뉴욕 연준 CBDC 실험 효과가 검증되면 가상자산 기술 연구도 지속 가능하다. SK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SK 또한 자체 토큰을 준비 중에 있죠. 뉴욕 연준 CBDC 실험, 그리고 따라오는 국제결제은행, BIS, 아프리카 CBDC에 관심이다. 현금 대체와 금융 포괄성을 개선한다. 자, 그래서 QR코드와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엑스팝과 오프라인 결제가 또한 가능해져야 되겠죠.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CBDC 개발 동기는 현금 대체 및 금융 포괄성 개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프리카 국가 중앙은행 19곳을 대상으로 CBDC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CBDC 개발 동기 및 기대 효과, 디지털 현금 제공, 금융 포괄성 개선, 효과적인 통화정책 시행, 경쟁력 향상, 현금 운송비용 절감. 중요한 건 이제 탈세나 불법적인 부분, 그 이면에 엄청난 통제와 추적이 가능하다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영지식 증명 기술을 도입한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영지식 증명 기술이 도입됩니다. CBDC에. G크립토라고 하는 한양대 창업 스타트할 익명 전송에 2, 3초 소요가 된다. CES 최고 혁신서장 기술력을 입증받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영지식 증명의 전 세계 1등과 2등은 누구다? 바로 G캐시와 호라이즌이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요. 리플과 XRP 심장이죠. 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각 섹터별 대표하는 1등 섹터에 시작하는 시장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섹터를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판을 깔아나가는 기득권이 명확한 의미를 갖고 블록체인을 만들어냈던 그 명확성, 그 부분에 투자를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리플과 XRP를 기준점으로.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더불어 베리 실버트도 언급을 했죠. G캐시, 그쵸? XRP와 리플은 심장이고요. 파일코인도 언급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각 섹터를 대표하는 디센트럴 랜드도 포함되겠죠? 메타버스의 부동산. 자, 중요한 건 각 섹터의 1등.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텔라루멘 수십억 명의 아프리카인이 XLM 생태계를 통해 겟페이드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스텔라 기반 작업 시장인 겟페이드는 아프리카 전문가들이 세계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스텔라 블록체인은 도움이 되는 다른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습니다. 겟페이드는 아프리카에서 수십억 명의 프리랜서, 제작자, 거래자의 수익 전망을 개선한다. 스텔라 프로젝터 블록체인 앵커 프로젝트인 클릭 회사에서 개발한 겟페이드는 케냐, 루안다, 탄자니아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디지털 전문가들이 다양한 법정 화폐 및 암호화폐로 국경 간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텔라와 리플의 역할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죠. 리플은 전 세계 CBDC 그리고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의 중심이다. 스텔라는 아프리카와 소매용 CBDC를 확장으로 기반으로 제3세계를 기반으로 확장해 나간다. 더불어 USDC를 기반으로 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잠식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확장해 나가는 부분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코인 시장 저가 매수 추천, 경고, 혼선이다. 개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자, 경고일까요? 추천일까요? 혼선이다. 자, 이거를 명확하게 가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코인 시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코인 시장이 앞으로 100배 이상 성장한다. 이게 미래의 중심이다.
흔들림 없이 빠그러지더라도 반토막 60% 가까이 빠그러지더라도 얘는 앞으로 10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본인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하신다면 이 시장은 엄청난 기회겠죠. 근데 가격이 빠그러지고 FTX가 파산을 하고요. 테라와 누나와 그리고 전 세계 끊임없는 불확실성이 매크로화된 부분이 가중되게 되면서 가격이 시가총액이 사그러지면서 증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흔들거린다.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이 흔들거린다. 그러면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죠. 그쵸? 핵심은 뭐다? 사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투자의 그로라는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뭐 캐시우드, 뭐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러버그라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언급을 되고 있지만 핵심은 주식의 바로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먼,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트라니 이런 사람들 뭐 투자의 그로라고 하죠. 얘네가 뭐라 그래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피터 린치가 그런 말을 하죠. 세상의 모든 비관론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무시할 수 있는가가 투자의 성공에 달려있다. 주식의 시장에서도 사실 통하는 말이었지만 코인 시장에서도 통하는 말입니다. 왜? 왜? 도대체 왜? 이 시장은 최소한 100배, 최소입니다. 200배를 넘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누가? 고래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고래가 거대 금융권이 기득권이 이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상으로서 다만 이 세상을 개인들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면 살짝 설레인다고. 지금의 한 코인의 가격이 가지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10만 원을 매집을 하게 되면 얼마로 다가올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담습니다. 캐시우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마이클 로버츠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고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코인 시장 여전히 자갈밭 경고도. 자갈밭일 때 매입하는 겁니다. 원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 대상은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가는 것은 언제나 유효하다. 자, 비트코인이 2280만 원, 이제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더리움 167만 5천 원, 살짝 반등 나왔어요. 다시 저점권으로 진입. 폭락할 것 같다가 저점권으로 진입. XRP가 가장 선방하고 있죠. 얘네들 중에서는 그나마 중요한 건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지금의 558원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1000원도 가야 되겠고 2000원도 가야 되겠고 만원도 가야 되겠고 10만원도 가야 되겠고 100만원도 가야 되겠죠. 갈 길이 너무나 멀습니다. 왜? 아직 CBDC의 세상이 인프라에선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현이 되기 계속해서 시계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CBDC의 세상이. 즉 XRP의 세상이 도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XRP의 노일 설계 이유를 제가 방송 시작과 함께 언급을 드렸죠. 자, 더불어 간밤 해외 증시가 다우가 0.45, 나스닥이 0.52, S&P가 0.03, 강보합, 약보합, 혼조세, 시장지표 원달러 환율 1338원, 원화의 약세, 달러의 약세 105.91. 근데 약세 폭이 둘 다 조금씩 있었어요. 달러도 조금 떨어졌지만 원화도 조금 떨어졌다. 유가는 76.28달러. 얘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 봉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얘는 떨어지는 게 좀 더 낫겠죠. 얘가 급등을 해버리면 사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긴축 스트레스가 단기적에서 강화될 수가 있겠죠. 자,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3.69, 2년물이 4.46. 10년물을 봤었을 때 그래도 조금은 안정화되어 있다. 하루의 흐름이고요. 올라왔다가 떨어져 있다. 1개월물을 보게 되면 떨어져 있죠. 3개월물을 봐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 시장도 미 국채 금리가 내려가 있고요. 달러도 좀 내려가 있죠.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가 있죠. 즉 원화에 대한 강세, 위안화에 대한 강세, 주식시장의 강세가 나와 있죠. 근데 이 반대편에 있어서 같이 위험시장에 움직여야 될 위험시장의 최정점에 있는 바로 코인 시장이, 이게 바로 FTX 삭스 사태로 인해서 베리 실버트가 포함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또 포함시켜서 시장의 물량을 탈탈탈 뺏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의도적인 고래의 양털깎기다. 기득권에. 자기 하나 팔 하나 한 짝 날리더라도 나중에는 8에 곱하기 100배로 수익이 돌아오는 기득권의 양털깎기의 연장선이다. 그 의미는 제가 이 부분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코인 시장 저가 매수냐 또는 경고이냐, 이거를 본인이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엄청난 기회이다. 매입 기회. 왜?
상당히 최소한 100배를 넘어서 폭발적인 시장이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주식에서 성장이 나올까요? 부동산에서 성장이 나올까요? 아니면 채권에서 성장이 나올까요? 어디서 성장이 나올까요? 과연 어디서? 주식이 성장이 나온다는 건 기업이 중심이어야 되겠죠. 제가 언급을 드렸죠. 실물 경제에 축소가 나오고 있다. 왜 나오죠?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생산을 줄여가지고 물가를 급등시켰습니다. 공급을 축소시켜서. 그러면 물가가 가격이 올라가면 개인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월급은 올라가는 건 느리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건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죠. 즉 사람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도. 그럼 어떻게 되겠죠? 경제 파이가 쪼그라듭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과 원유에 대한 바로 증산으로서, 아니 원유에 대한 감산으로서, 그쵸?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어디다가 옮긴다? 바로 가상에서, 메타에서, 가상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이제 CBDC를 심장으로 해서 얘가 혈관이니까요. 그쵸? 여기에 혈관이잖아요. 그죠? 심장이자. 여기서 바로 성장을 뽑아냅니다. 여기서 디지털에서 미친 듯한 경제 성장을 뽑아낸다. 웃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세금도 창출할 거고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세상이 또한 구현되게 되고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차점에 그리고 여기에 심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에 저가 매수인지 경고인지 답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